10월 둘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전자전 개최 등 다양한 IT 소식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먼저 갑자기 출시를 미룬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갤럭시 탭 공개 행사를 갑작스럽게 미루면서 제품 출시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발표 연기에 대해 삼성전자는 한국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국내 사용자 환경에 보다 최적화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주변에서는 SK텔레콤과의 보조금 수위 조절에 이견이 있거나 다음 달 출시될 아이패드의 영향 때문일지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갤럭시 탭의 국내 출고가는 100에서 12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삼성과 LG, 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를 비롯한 세계 9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 산업용 전자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각 분야의 최신 제품과 기술이 선보였으며 각종 수출 상담회와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불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D램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사장과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USB 메모리와 마이크로 SD 가격도 1GB당 2,000원 미만으로 올해 초에 비해 30%가량 낮아진 상태입니다. 포털 사이트들이 SNS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와 다음은 현재 티켓몬스터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셜 커머스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번 주 소셜웹 검색 서비스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돼온 판례보험 감염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안철수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판례보험은 주로 USB 등 이동형 저장 장치를 통해 감염되며 USB 연결 시 내부 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악성 코드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감염 시에는 파일뿐 아니라 메모리 자체를 치료해야 합니다. 아이폰 4, 이번에는 강화유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긁힘에는 강하지만 모서리 충격에 약해 떨어뜨릴 경우 쉽게 균열이 생기거나 깨지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슬라이드 방식의 케이스를 장착할 경우 흠집과 균열이 생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한 AS 전문 업체는 아이폰 4가 기존 3GS에 비해 수리 신청 건수가 월등히 많다고도 지적했습니다. KT는 모바일 결제용 근거리 무선 통신 칩, 즉 NFC 칩을 내장한 아이폰 케이스의 배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FC 칩을 활용하면 모바일 결제는 물론 RFID를 활용한 사물 식별 및 정보 기록,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방면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에 침입해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KT 직원 6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고객 전화번호를 빼냈으며 이들 정보를 활용해 자사 통신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014년에는 전체 TV 중 LED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디스플레이 서치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3D TV는 올해 700만 대 규모로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성장 속도가 느린 상태라고도 분석했습니다. 한국 닌텐도는 지난 14일부터 닌텐도 DSi 이용자들에게 전용 소프트웨어 뉴에이스 터치 영한 한영사전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닌텐도 DSi 숍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이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 기술로 움직이는 자동차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실험에서 토요타의 프리우스를 개조한 무인 차량 7대로 14만 마일, 즉 22만 킬로미터 이상을 아무 사고 없이 주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나와와 함께하는 아수스 게이밍 PC DIY 페스티벌이 지난 9일 용산역 아이파크몰 이벤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한 55명의 유저를 대상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신청자에 따라 인텔 코어 i3 540이 탑재된 H55 시스템과 코어 i5 760이 탑재된 P55 시스템으로 나뉘어서 판매됐습니다. 전문가에게 조립을 배우고 경품 이벤트와 스타트 프로게이머도 함께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각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드래그 앤 드롭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열린 한국전자전 소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상훈 기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2010 한국전자전이 열렸잖아요.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올해 한국전자전이 다시 한번 열렸는데요. 벌써 41회나 접어들었으니 한국에서 굉장히 장수한 전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자전이 매년 열리다 보니까 항상 그 해를 대표하는 IT 이슈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올해는 어땠나요? 한국 전자전 특성상 PC와 관련된 제품들보다는요, 가전제품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됐고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컬러가 이제 적용된 전자책 단말기용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완전히 투명한, 그러니까 백라이트 유닛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을 이용해서 투명한 창에다 영상을 비추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의 3D와는 달리 차세대 3D라고 불리는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가 선보이는 등 굉장히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얼마 전, 아니,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시작됐던 3D 관련 이슈가 이제 좀 더 진화한 형태로 이제 전자전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이것 말고도 또 이번에 윈도우 폰 7 스마트폰이 공개가 됐다고 해서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살펴보셨나요? 일단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세계적으로 거대한 기업인 삼성과 LG에 관련된 부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윈도우 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과 달리 삼성에서는 새로운 윈도우 폰을 공개하지 않았고 LG전자 부스에서는 네. 옵티머스라는 그 브랜드 네임으로 옵티머스 7 윈도우 폰을 전시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텍스타일이라는 형식으로 조작이 손쉽게 된 것,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 것, 그리고 엑스박스 라이브와 연동해서 게임, 그리고 MS 오피스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뭐 터치감이라든지 하는 직관적인 조작이 굉장히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는 윈도우가 한 건 하는구나 라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국내에는 바로 출시가 되지 않고 해외부터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좀 기대가 되네요. 네, 혹시 기자님이 이제 쭉 둘러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제품이나 뭐 그런 거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제품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굉장히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 TV도 같이 이슈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전시회장에서 사실 스마트 TV는 없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없었고 아직까지는 3D가 대세라는 생각이 들 만큼 3D TV 네. 더 화질이 좋아진 해상도가 높아진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3D TV들이 나왔고요. 더 이제 나아가서 투명 유리에다가 영상을 띄우는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네. 그러한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서 나왔던 허공에 이제 홀로그래픽 영상을 띄워서 완전한 3차원을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품도 어느 정도 전시가 된 것이 제일 이제 특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IT 관련 전시회가 해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 네, 아주 많이 있는데 해외 전시회와 국내 전시회의 차이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비단 IT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전시회를 보면 규모 면에서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전시회를 따라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시즌이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에서 IT 관련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해외 바이어들이 이 기간에 한꺼번에 한국 전자전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홍콩이나 그런 나라들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어서 뭐 세빗이나 CES 같은 좀 더 규모 있고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가 다시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국내외 전시회 모두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좀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전시회도 이제 세계 3대 전시회, 5대 전시회 이 안에 딱 꼽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굉장히 맞이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는 윈도우 폰 7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 옵티머스 7과 옵티머스 7 Q를 공개했습니다. 옵티머스 7은 1GHz 퀄컴 스냅드래곤과 WVGA 3.8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갖췄으며 500만 화소 카메라와 LED 플래시를 채용했습니다. 옵티머스 7 Q는 3.5인치 화면과 허티 자판을 채택했습니다.
또 두 제품 모두 HD급 동영상과 음악 등을 와이파이를 통해 TV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플레이2 기능을 지원합니다. 오는 10월 중순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HTC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디자이어 팝을 선보였습니다. 안드로이드 2.1 버전을 탑재했고 발신자 아이디 표시 위젯과 앱 공유 위젯으로 SNS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2인치 디스플레이에 528MHz 프로세서, 500만 화소 카메라와 LED 플래시 기능을 채용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